2016년 3월 20일 주일 저녁입니다. 주일날인데 이제 어제 나왔던 동아일보와 국민일보를 놓고서 이제 시사 브리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준비되셨죠? 자, 즐거운 시사 브리핑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실 걸 믿으니까 우리가 앞에 즐겁다라고 붙이는 것입니다. 사실상은 슬프고 암담하고 참담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살리시려고 저희들 사용하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자, 막장 공천 이런 여당 2년 더 봐야 하나. 이 동아일보가 1570명 간첩 언론 남로당이 이제 깎아내리는 걸 하죠. 이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김무성 간의 이 정치적 스트러글링을 가지고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뽑아서 동아일보가 이제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겁니다. 북 김정은 이번엔 중거리 미사일 도발 이렇게 중거리 미사일로 도발하고 있는데 사실상은 땅굴 도발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대통령님께서 땅굴 대비 통수명령 내려주십사 하고 여기다가 썼습니다. 자, 김무성 독재 정권이 하던 짓을 친박 기둥 빼낼 수밖에 기둥은 김무성도 빼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집권 말기 2년을 대통령의 레임덕을 만드는 그런 국회로 구성할 것이냐, 대통령을 지지하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국회로 가져갈 것인가. 그런데 대통령 2년 차에 김무성이와 유승민이가 반역을 저질렀죠. 원내대표로 이제 들어서고 당 대표로 들어서더니만 유승민이가 나가서 대통령을 직접 공격하는 겁니다. 증세 없는 이 복지는 허구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공약사항을 이제 공격했죠. 자, 그러면서 대통령은 뼈저리게 느꼈죠. 아하, 내가 김무성을 믿었고 유승민을 믿었는데 저놈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힘못 쓰는 대통령으로 만드는구나. 그래서 배신의 정치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배신자를 응징해야지 앞으로 남은 2년을 제대로 끌고 가겠다. 이게 지금 공천의 이제 핵심인 겁니다. 자, 김무성을 총선 주역 만들기 싫다는 친박 이건 아니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듯이 대통령께 반기를 들고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하는데 못하게끔 입법을 밀어주지 않으니까 그를 빼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총선 주역 만들기 그 차원이 아니고 그보다 더 높은 차원에서 국정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자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충성파 확보로 레임덕 차단 노력, 김대선 행보, 흠집 내려는 속내도. 그게 아니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2014년 8월 22일 속천동 지하 땅굴을 덮은 간첩 종북 세력의 일원이다. 김무성이는. 그래서 수사하라 하고 촉구하는 겁니다. 그 밑을 파보면은 거기에 박원순이가 모래로 다 덮어줬는데 그 모래의 3분의 2가 날아가서 모래주머니가 만들어져서 이제 대모대가 청와대로 진격할 때 쓸 수 있도록 북계군이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친노 현역 30% 탈락했지만 여전히 친노가 최대 계파. 그래서 폼은 잡았지만 김종인이는 문재인 세력을 그대로 다 공인해 줌으로써 이제 문재인이가 3대째 간첩 대통령이 되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이제 그래픽으로 문재인기가 제일 큰 세력으로 등장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첩 노무현의 추종자들이 이렇게 이제 공천을 받아서 국회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진영이 갖춰지면 44명의 간첩단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가 또 방송을 할 겁니다. 국민들이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유승민 공천 놓고 독재 소리 나오는 여당이 정상인가? 이게 요 앞에 하고 똑같죠. 이게 이제 종북 간첩들 1575명 간첩단이 끌고 가는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끄집어내리고 안철수 끄집어내리고 문재인이가 차기 대통령으로 갈 수 있게끔 그 전략에 가고 있죠. 기무사까지 골마 터진 군 북도발 막을 수 있겠나? 조현천이라고 하는 놈이 육군 중장으로서 기무사령관을 하고 있는데 김장수와 김관진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왔다 보니까 그들의 사병이 돼갖고 땅굴을 덮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굴에 대비하는 자, 종북 간첩보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이 아주 역사적인 역적의 짓을 하고 있는 자가 그러니까 기무사에 앉아 있으니 자
그래서 저는 김장수와 남재준, 김관진과 한민구 역적들의 군인데 이게 제대로 되겠느냐 하고 썼어요. 이제 국민들이 아셔야 되고 결정적인 시기에 대통령께서 다 이제 정리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국민일보입니다. 일본 고교 교과서 77% 독도는 일본 땅 주장. 이게 뭐라고 했죠? 제가 이게 포스트 워 스테이터스라고 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땅굴로 전쟁이 날 텐데 전쟁이 나면 남한이 통일하든 북한이 통일하든 어떤 상태가 되든 그 상태에서 일본의 자위대가 와서 도와준 것을 근거로 이제 독도를 할양을 받겠다. 그렇다. 니들이 잘했으니까 독도는 니들 가져라. 이게 이제 미국과 국제사회에 보내는 제스처입니다. 일본이. 김, 옥새투쟁, 여자중질환. 그래서 김무성이가 이 공천받는 자에게 이 대표 저걸 찍지 않으면은 공천이 안 되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저항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중질환, 이것도 이제 타이틀 맨 위에다가 여당 흠집내기가 이렇게 크게 진열돼서 가는 겁니다. 김의 버티기 언제까지 막바지 기싸움을 하고 있다. 그래서 새누리 최고의 개파 대립 격화, 공천전쟁 점입 가경이다. 그래서 미래 권력에 김무성이가 있고 2014년 8월 22일 날 속천동 지하 땅굴을 덮은 세력 중에 아주 핵심, 여당의 핵심 세력이 돼서 땅굴 속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저는 이 양반은 종북 간첩단에 의해서 고리를 끼워서 여기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8월 22일 날 이전에 박지원 비서진 라인과 김관진 비서진 라인과 이종걸 문재인 이 라인과 통화한 것만 밝혀내면 통화 내용은 몰라도 아하, 박원순 이쪽 라인과 김무성이가 모종의 협약에 의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다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그 지하차도 밑에 이 모래로 땅굴을 덮어줬지 않습니까? 5 곱하기 7 곱하기 80m 이 거대한 땅굴을 모래로 덮어줬는데 그 모래가 다 사라져서 모래주머니 3분의 2 이상이 사라져서 모래주머니로 만들어져서 4곳에 들어가 있다고 했죠. 이제 트윈트리 타워, 그 다음에 연합뉴스, 그리고 동아일보사, 그리고 조선일보사, 거기에 독수초등학교가 있죠. 이 4곳에 총 몇만 개로 들어가 있죠. 제가 또 그 숫자를 까먹었네. 그렇게 해서 모래주머니로 만들어져서 이제 준비되어 있는 그 땅굴 속에서 이 땅굴 아니다라고 하는 제스처를 취해서 사진을 찍었던 자가 김무성 대표입니다. 자, 정치 실종에 헌재가 소임 다하겠다 지켜버터.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이제 선제적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것은 자기들이 선정해서 재판을 하겠다. 이제까지는 국민들이 헌법 소원을 해야지 했는데 이제는 자기들이 찾아서 하겠다라고 헌법 여기에 제시를 했습니다. 윤상현 구하기 꼼수 안 통한다. 이제 윤상현이를 무소속으로 내보내갖고 당선되면 또 새누리당에서 받아줄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데 저 꼼수를 하면 새누리당 죽습니다. 저 꼼수를 하면. 그래서 윤상현이는 간첩으로 보이고 이제 그러한 자를 그렇게 꼼수로 또 하면 국민들이 다 압니다. 요즘은 종편이 있어갖고 종편이 나발을 불어대면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이 정치적 혼란 상태에서 가장 걱정되는 분은 우리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왜? 청와대 24명의 간첩에 쌓여 있습니다. 제1부속실장, 제2부속실장, 제3부속실장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2명 내지 1명은 간첩으로 보입니다. 바로 지금 거리에서 모시는 그런 사람들 중에. 그래서 이제 당신께서 여기 청와대에서, 여기 청와대입니다. 청와대고 이게 뭐죠? 경복궁이고 이게 뭐죠? 건정전이고 여기에 그 건정전 경복궁을 둘러싸고 이렇게 도로가 있고 그 다음에 청와대를 둘러싸고 이제 외곽 도로가 있죠. 자, 요것과 똑같은 이것을 북한에다 만들었죠. 청와대 만들고 그 다음에 경복궁 주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도로를 만들고. 그럼 이게 뭐죠? 청와대에 이렇게 탱크와 장갑차가 수천 대가 이렇게 이건 완전히 과학입니다. 이렇게 주둔하고 있어서
여기에 12개의 탱크 출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12개 탱크 출구. 그럼 이 탱크 출구로 탱크의 지휘관들이 끌고 나오면 니는 어디로 가라 하는 것이 여기에 잡히지 않는 것이 번호가 매겨져 있어 갖고 여기에서 니는 나와서 이쪽 골목으로 들어가라. 이쪽 골목으로 들어가라. 여기에 18대가 주둔해라. 뭐 이렇게 해갖고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땅굴 출구가 있죠. 땅굴 출구가 이렇게 생겼다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보고를 드렸죠. 허브 벙커 또는 기지로부터 이제 땅굴로 연결돼서 이 벙커가 10 내지 8m 이게 표준인데 더 큰 것도 있고 더 작은 것도 있어요. 더 많이 내보내려면 더 크게 짓고 2개만 내보내려면 작게 짓고 이렇게 해갖고 있으면 여기서 이제 땅굴이 이렇게 이건 하나 둘 셋 넷 5개를 그렸는데 많은 건 12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걸 2 내지 5m에다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걸 지하철에다 갖다 붙여놓은 것은 몇 미터 앞에서 멈춰 있죠? 평균? 2, 3m. 평균 지하철도 2, 3m 앞에서 멈춰놨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폭약을 이렇게 설치를 다 해놨어요. 그러면 폭약을 펑 터치면 그것이 뻥 뚫려갖고 오는데 그 다음에 지하철을 가면서 지하 보도가 쫙쫙 깨진 것을 볼 겁니다. 종로가 여기도 제가 가면서 맨날 보는 것이 이제 깨진 것이 뭐예요? 그게 이렇게 해서 표면에다 갖다 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이렇게 포로로 잡을 수가 있고 이것이 지나가면 이제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죠? 여기 현충탑에 이게 기다리고 있어요. 현충탑에 현충문에 2톤, 현충탑에 2.2톤, 폭탄이 2톤, 2.2톤이면 엄청난 겁니다. 건물이 30층 건물이 2톤이면은 펑 하면은 다 날라가 앉아요. 주저앉아요. 그걸 묻어놨어요. 누가? 김정은이가. 그리고 요걸 폭 누르는 자리가 어디에 있다고요? 박정희 대통령 묘소 그 바로 밑에 아랫자리에 CP가 있어갖고 그놈이 폭 누르면 여기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이 아이러니죠. 박정희 대통령님 묘소 밑에서 그 딸 박근혜 대통령을 시해할 준비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 이것이 작년 5월 15일 날 우리가 민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고 국방부에 제출하고 이랬을 때 5월 24일 날 이창근이라고 하는 저 땅굴 덮는 세력의 끈앞을 이자가 들어가서 여기는 수백 분입니다. 땅굴도 없고 탱크도 없습니다. 이랬고 5월 30날 김한식이와 최유만이가 대표로 있는 국가정책 뭐죠? 국가안보정책연합이라고 하는 데가 또 7명, 8명이 줄러리 서갖고 거기에 육군 중령 김인기도 서 있고 이창근의 사주를 받아서 그러면 이 사주는 누구냐? 김관진이와 한민구죠. 김만김. 왜? 대통령께 한성주 장군이 공식으로 민원으로 제출했으니까 여기에 답을 해야 되는데 답을 하는 방법으로 이창근이를 들여보내봤더니만 땅굴 없고 수맥분이라고 합니다. 김한식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저 김한식 목사도 최유만 목사도 거기에 땅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안심하시고 그 자리에 가서 식을 거행하십시오. 해갖고 대통령님께서 이 위에서 작년에 식을 거행하셨어요. 이 위에서. 이건 대통령 시해 사건의 미수 사건이죠. 그런데 올해도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 북괴군이 있기 때문에 제거할 이유가 없는 것이 김관진과 한민구가 막아주고 한성주 장군 뻥이다 미쳤다 이렇게 하니까 이걸 치울 필요가 없는 거죠. 저 사람들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걸 치웠겠죠. 근데 저놈들이 간첩이다 보니까 치울 이유가 없죠. 그리고 저 간첩이 이제 치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한성주 장군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겁니다. 이러면 치우겠죠. 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최근에 제주도 강정마을 있죠. 강정마을에 미국의 함대도 우리 함대도 이렇게 이제 접근을 했던 것이 얼마 전에 사진에 나온 걸 보셨겠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도 부산항과 마찬가지로 노무현 때 장갑차와 탱크를 가져다 놨겠구나 해서 요번에 가서 우리 이 목사님이 확인을 해본 결과 여기 도로상에 이제 목사님 여기에 탱크와 장갑차가 탱크가 32대 장갑차가 44대 개 도합
76대 이걸 딱 배치시켜 놨어요. 제주도에도. 자, 그러니까 아까 저 노무현이 하는 짓거리를 봤죠. 저렇게 하면서 이제 한미 동맹을 와해시키려고 노력하면서 뒷구멍으로 한 건 뭐예요? 거기 갖다가 배치해라. 이 짓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윤용 교수님이 자, 이것은 우리가 계엄령으로 때려막자. 계엄령밖에는 없어요. 저는 이것을 친위 호헌의 혁명,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친위냐? 박근혜 대통령 51.6%가 대통령을 만들어 주셨어. 이분은 헌법 66조 2항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독립과 그 다음에 헌법 질서와 대한민국의 계속성과 이것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우리 국민이 부여했어. 그죠?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는데 국민이 51.6%가 당신이 대통령이고 헌법 질서를 유지하시오. 대한민국의 국법 질서를 유지하시오. 그리고 대한민국의 계속성. 대한민국이 김정은에게 넘어가면 대한민국이 날아가잖아. 그죠? 이 계속성을 유지하시오. 라고 줬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걸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사방이 적이야. 그러므로 시민들이 대통령님 계엄하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지지합니다. 이 지지 성명이 이제 막 나와야 돼. 윤영 교수님을 따라서. 아멘. 그죠? 이제는 의로운 사람들이 계엄령하시오. 문재인 이종걸 저 간첩 새끼들 잡아내시오. 국회에 있는 67명 간첩 새끼들 잡아내시오. 이렇게 하는 역사가 펼쳐져야 돼요. 근데 이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네. 이 날은 반드시 올 겁니다. 자, 이제 브리핑을 마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또 이러한 역사가 선하게 전개되기를 위해서 5분간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한 다음에 우리 서진경 목사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